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나노입자가 세포와 혹은 단백질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어떻게 유입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노입자의 물리적인 성질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 나노입자가 세포 단위가 아니라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각 기관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여기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나노입자가 이렇게 몸 안으로 유입됐었을 때, 몸 안으로 유입되었었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세포들, 일단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들 혹은 단백질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혈관을 돌아다니는 와중에 뭐 나노입자 이제 세포가 먹은 나노입자 혹은 혈관을 돌아다니는 나노입자가 각 기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각각 기관과의 다른 상호작용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요 관련해 가지고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포와 상호작용을 할 때는 여기 보여지듯이 나노입자의 다양한 성질, 뭐 크기, 형태 혹은 하이드로포비시티나 하이드로필리시티, 그리고 단백질 코로나와 같은 요런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요 이제 상호작용에 의해서 다양하게 바뀌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과연 어떠한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네, 먼저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게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이제 접촉하게 되는 부분이 피부죠. 그죠? 피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피부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저희 피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가장 바깥에 있는 표피가 되겠죠. 표피가 되고요. 이 표피에는 뭐 다양한 이제 털 같은 것들도 있고, 뭐 그다음 땅구멍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나노입자가 딱 붙습니다. 뭐 이 나노입자는 다양하게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뭐 환경 말씀드렸듯이 그런 미세먼지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산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될 수도 있고, 혹은 화장품, 이제 나노 기술이 접목된 화장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될 수 있고, 다양한 경로로 유입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됐었을 때 이 나노입자는 일단은 어디로 들어가기 편하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뭐죠? 머리카락의 그 구멍 이제 말이 이상하네요. 어쨌든 머리카락이 있는 머리카락 여기에 이제 자라나는 요 구멍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피 이제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이렇게 이제 각질은 이렇게 그냥 덮게 이렇게 쌓여져 있고요.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어 있기는 하지만은 요 사이사이를 통해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세포를 통과해서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표피 겉에 있는 것을 거쳐서 진피를 거쳐서 피하 조직으로 해서 결국 혈관까지 닿게 되면은 이제 또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가 이렇게 생겼고, 그냥 생각해 보시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나노입자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각질 부분에서 많이 걸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께서 집에 딱 가셔가지고 얼굴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면은 대부분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화장품 나노 기술이 접목된 화장품처럼 피부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피부는 되게 이제
뭐라 그러죠? 타이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막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 나노 입자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또 능력들도 조금씩은 다르겠죠. 어쨌든 이런 이제 여기에서는 소프트 나노 파티클이라고 해서 좀 이제 물렁물렁한 고무공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드럭 혹은 우리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 여기에 보시는 진피층에서 진피층 그다음 표피층과 진피층으로 쭉 들어갔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되고요.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경우에는 이렇게 쫀쫀하게 타이트하게 피부 세포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보통 나노 입자들이 잘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부가 좀 이제 건강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피부 간 세포 간의 그 간격도 성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노 입자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기 쉬워지겠죠. 그래서 아주 큰 입자들은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성기계 있는 경우에도. 하지만 작은 크기 100나노 미만의 나노 입자들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같이 이제 사실 뭐 공해도 심하고 뭐 계절에 따라서 그 미세먼지가 심해지기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세안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은 우리 나노 입자별로 어떻게 피부에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보시면요. 일단 여기 보시면 금나노 입자 같네요. 나노 입자, 동그란 입자, 이렇게 삼각형인 입자, 길쭉한 입자들을 여기에 이제 처리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동그랗다고 하더라도 크기가 어떤 거는 한 50나노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한 20나노. 그다음 삼각형도 어떤 거는 한 50나노 정도 되는 50나노. 요 두 개는 비슷해 보이네요. 네. 그리고 라드 뭐 형태도 뭐 길이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크게 형태로 봤었을 때 동그라냐 아니면 삼각형이냐 혹은 라드냐에 따라서 피부에 여기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누드마우스는 이제 실험용으로 저희가 면역 반응을 이제 인위적으로 줄여놓은 쥐인데요. 그 부작용,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털이 하나도 없어요. 털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면은 사실 털을 일부러 깎이지 않아도 되니까 실험하기 좋겠죠. 그래서 이런 피부 표면에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서는 각각 여기 라드, 그 다음에 스피어,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의 나노 입자를 같은 농도로 그리고 같은 면적에 도포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피부를 뜯어내겠죠. 조금 잔인하지만 뜯어내고 나서 그것을 분석을 해 봤었을 때 나노 입자가 얼마만큼 일단은 혈관 내, 요건 뜯어낸 거는 아니고 피를 뽑아서 봤네요. 피를 뽑아서 봤었을 때 혈관 내에 나노 입자가 발견이 된다는, 피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는 바깥에 발랐으니까, 피부 표면에 발랐으니까 이게 뚫고 들어가서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닌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 보면요, 나노 입자의 그 형태가 라드일 때, 그러니까 길쭉한 모양일 때 가장 높은 농도로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세포에서도 이제 길쭉하고 뾰족한 형태일 때는 세포를 잘 파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똑같이 이제 나노 입자가 얼마만큼 혈액 안에 있느냐는 거고요. 이거는 요 금 이온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요거는 금 입자의 개수로, 요 이제 같은 농도라고 하더라도 이 디멘전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환된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표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기 이제 쭉 보시면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표피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콜라겐이나 이제 아주 깊숙한 근육 부분에서도 나노 입자가 이렇게 확인되는 것을, 라드 형태일 때는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란 형태 같은 경우에는 세포에서도 들어가는 거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라드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라드는 뾰족한 부분, 길쭉한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표피에 존재하지만 더 깊숙이는 상대적으로 덜 존재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이제 그 다음 피부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접촉되는 거라면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숨을 쉬잖아요. 그죠? 숨을 쉬게 되니까 호흡 했을 때 몸 안에 들어가는 호흡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 폐도 어떻게 이제 생겼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이 나노 입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폐를 보시면은 일단 우리 기도죠. 이 기도로 해가지고 코 혹은 입으로 숨을 쉬면은 기도를 통해서 공기가 안으로, 폐포 안으로 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면 기관지, 우리 기관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기관지가 있고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세기관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으로 들어가면 얘네들이 결국 어디로 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폐포라고 하는 동글동글하게 생긴, 구체적으로 이걸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요.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조직들이 있어가지고서는 이렇게 우리 공기 같은 거 혹은 다 쓰고 난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폐포 같은 경우는 약 한 200 마이크로 이 정도 되는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숨을 한번 하고 들이마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한 코에서 한 10마이크로, 5에서 10마이크로미터 이 정도까지는 코에서 걸러집니다. 우리 코털이 있죠. 코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큰 것들은 걸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 숨쉬는 요 목 같은 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큰 거, 한 3에서 5마이크로 정도까지는 이제 기도로 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폐로 들어가는 기관지에 같은 경우에도 한 2에서 3mm,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지게 되니까 점점점 작은 것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 폐포로 들어가게 되는 거는 한 마이크로미터 정도, 수마이크로, 1마이크로 미만, 그러니까 수백 나노미터 정도의 입자들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쭉 해서 들어가면은 점점 넓은 데서 점점 좁아지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갈수록 작은 것들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그래프에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 폐에서도 보면은 이제 큰 것과 작은 것이 들어갔는데 특히 이 폐포 같은 경우에는 수백 나노 정도의 크기의 입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폐포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죠. 이렇게 빈 공간이 있고 세포가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폐포를 이제 일부 나노 입자에 노출을 시키고 나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보면요. 여기 화살표 있는 것 보이시죠?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뭐 양배추 모양 혹은 양파 모양처럼 쭉 연결이 돼 있었는데 끊겨진 곳이 보이게 됩니다. 끊겨진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안에서 일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꽈리 모양으로 되어져 이 꽈리 안에 보면은 조금 더 진한 입자들이 보이죠. 이 조금 더 진한 입자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다른 부분에서 보시면은 여기 나노 입자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숨을 쉬면은 이 나노 입자가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기도 힘들겠죠,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먼지가 많을 때는 우리 마스크 꼭 쓰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우리 숨 쉬었어요. 그래서 피부 1차적으로. 그럼 숨 쉬어서 가슴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입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식도를 통해 가지고서는 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위를 거쳐가지고 12지장 지나가고 소장으로 쭉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장을 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식물과 함께 섭취가 많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마실 수도 있고, 그냥, 네, 어쨌든 먹을 수 있는데, 각각의 소화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이런 그 효소 같은 것들이 존재하죠. 이제 입안에 아밀라아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위로 가면은 뭐 펩티다아제 이런 식으로 쭉 점점 소화하는 것들이 달라지면서 많은 효소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녹이기 위해서 pH도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위 같은 경우에는 pH가 약 1에서 2.5 정도로 아주 낮죠. 그래서 이제 어지간한 것들은 사실 여기서 많이 제거가 돼요. 많이 제거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쭉 흡수 뭐 이제 몸으로 흡수가 되기도 하고 녹지 않는 것들은 쭉 거쳐가면서 대장을 통해 가지고서 배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위 같은 경우에는 점막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점막들이 존재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질들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가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환경들이 보시면 pH 환경들도 위에서의 환경과 이런 12지장이나 대장 이런 거 소장에서의 환경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점막들이 존재한다는 거. 점막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효소가 존재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우리 소장 같은 경우에 융털이라고 하죠. 융털이 존재해서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을 이렇게 긴 이런 소장을 지나가게 되면서 흡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융털 형태 한번 보실게요. 융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에 촉수처럼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실제로 표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되게 돌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돌기가 이게 제가 세포라고 하면 돌기가 이렇게 있어서 영양분들이 이렇게 표면적이 넓다 보니까 흡수를 잘 할 수 있도록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항상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타잇 정션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렇게 타잇 정션이 존재하게 되면서 세포들이 꼭꼭꼭꼭 이제 붙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장 같은 경우에 소장에 있는 요 융털 그런 것들을 진화를 가기 위해서는 뭐 영양소 혹은 뭐 산소는 보통 혈액을 통해서 하니까 영양소 같은 것들이 영양소, 수분 이런 것들이 작은 몰레큘들이 흡수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가 바로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냥 바로 쭉 패시브 디퓨전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갈 때는 세포를 통해서 엔도사이토시스가 됐다가 엑소사이토시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펌프를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와 세포 사이에 물론 타이트하게 붙어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에 약간의 이제 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쭉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는 건 그냥 패시브 디퓨전은 그냥 쭉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엔도사이토시스랑 펌프는 이쪽 액티브 트랜스포트가 되네요. 보통 요거는 그냥 디퓨전을 통해서 쭉 세포를 그냥 쭉 통과하고 그 다음에 요 사이를 쭉 통과하는데요. 그 외에도 펌프를 사용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채널이죠. 이제 세포에도 보면은 다양한 채널로 해가지고서는 열렸다 닫혔다 하고 얘네들이 이동하는 또 펌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도사이토시스와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한 트랜스사이토시스라고 해서 세포가 능동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이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나노 입자가 아니라요. 일반적인 영양소에서도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나노 입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장이 아파요. 그래서 위장약을 먹었을 때 약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전달이 될까?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타겟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제 나노 입자가 들어왔을 때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위장을 통과해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여기에 점막이 있는데 이 점막을 일단 이 점막은 위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막이 이제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에 위궤양이 생기죠. 위에 구멍이 납니다. 구멍이 나는 것처럼 근데 어쨌든 보호하기 위해 점막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걸 뚫고 지나가면은 디퓨전에 의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꼭 이제 이런 점막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얘네들이 이제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냥 통과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위장 같은 위장세포의 경우에도 세포이기 때문에 리셉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정 리셉터를 통해서 이제 붙어가지고 얘네들이 지나갈 수도 있겠죠. 딜리버리를 위해서는 이런 리셉터 타겟팅이 할 수 있지만 그냥 나노입자 자체가 이런 리셉터에 붙어서 통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토산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막에 잘 흡착이 되기 때문에 그 흡착을 통해서 있다 보면은 꿀렁꿀렁꿀렁 하다 보면은 이제 위세포와 이제 이런 위장세포와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통과해 지나갈 수 있고요. 혹은 이런 정선 부분을 이제 그 타겟팅에서 여기에 쭉 통과해 세포를 지나가는 거, 요 사이사이 요것만 통과하면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전하를 가진다거나 찌비터 형태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쭉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노 입자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출되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통과하는 거는 사실 해봐야 알겠죠. 그죠? 이거는 입자의 성질에 따라서 그리고 뭐 뾰족하다거나 하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그냥 쭉 통과해서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잘 알면 좋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얘들이 있습니다. 리셉터 얘들. 그래서 이 위장들에 보시면은 폴레이트 리셉터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위장 표피에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색깔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색깔에 따라 요 색깔은 CD98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붙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FC 알렌 IgG라고 하는 이런 리셉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트랜스페린은 이제 철이 우리 몸 안에 철이 많잖아요, 그죠? 이 철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셉터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란 거는 FXR이라고 하는 리셉터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여기 보시면 각각 색깔에 맞춰서 보시면 되는데 이런 리셉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특정 세포의 성질에 따라서 이런 리셉터들이 조금 다르게 존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폴레이트 리셉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폴레이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임신했었을 때 많이 먹거든요. 이게 뇌 성장이라거나 태아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또 우리 몸에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암이 성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폴릭애시드, 엽산 같은 경우에는 섭취할 때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암이 있는 환자의 경우 암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왜냐하면 이거는 폴릭애시드는 우리 뇌세포 성장이라거나 이런 성장들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암 자체가 뭔가 유전적인 결함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전자 결함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세포 상태에 그런 무슨 결함에 의해서 걔가 그냥 갑자기 자가 증식을 빨리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폴릭 애시드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암세포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M셀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만로즈 리셉터라고 하는 요거는 마크로파지 셀이죠. 그래서 마크로파지가 아니고 M셀이라는 이게 마크로플라스토마인가 하여튼 어쨌든 요런 만노즈가 잘 붙을 수 있는 세포도 있고요. 마크로파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리셉터들 여기 보시면 주로 사이토카인이랑 관련되는 리셉터들이 많이 존재하면서 우리 몸에서 혈액 내에서 상관없는 것들을 다 잡아서 제거하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요런 이제 그 위장세포
암세포, M세포, 그 다음에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세포에 따라서 다양한 리셉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노 입자, 뭐 우리가 제어에서 일부러 붙일 수도 있지만 입자 자체가 여기에 그냥 리셉터에 잘 붙는 성질을 가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이제 몸 안에 유출이 됐었을 때 특정 이제 세포들이랑 혹은 특정 장기에 따라서 그 위치,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리셉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통 건강한 위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막도 있고 우리 위장에 가장 많은 건 뭐예요? 우리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노 입자가 들어오더라도 대부분은 건강하게 잘 막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이제 위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분포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 점막도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되고 또한 이 위장 세포 간에 이런 딱 붙어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느슨해져 있게 되다 보니까 나노 입자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쉽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뭐 물론 치료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전달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괜찮겠지만은 우리가 그냥 좋지 않은 입자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이 입자가 뭐 이렇게 디퓨전 돼서 들어온다거나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었을 때 이것들이 이제 뭐 ROS나 아니면 RNS, 그러니까 Reactive Oxygen Species, Reactive Nitrogen Spaces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을 나타내게 되면서 그 DNA 같은 것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면역을 나타내는 이런 세포 그런 단백질들을 많이 하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이제 입자들 같은 경우에도 같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노출됐었을 때 그 느껴지는 위해도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상태에서는 대부분 우리 몸은 정말 되게 잘 짜여져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잘 되니까 여러분 이제 노출됐었을 때 이런 이제 피부, 폐, 그 다음에 위장과 같은 곳에 노출됐었을 때 건강하다면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잘 제거가 되니까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장 상태가 안 좋을 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점막도 잘 없어서 점막도 막 깨져 있고 여기 세포 간에 이런 정션도 약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을 지나고 나면 또 혈관으로 들어가기 쉽겠죠. 그죠? 혈관으로 들어가기 쉽고 그래서 이렇게 쭉 혈관을 따라서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궤양이 있거나 이런 이제 조금 위장이 나는 좀 위장이 안 좋아 이러시는 분들은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실 입자 자체가 노출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노 입자가 꼭 단순히 위해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물 전달, 요런 관점에서, 사용이 될 수도 있는데, 요때 약물로 사용되는 입자들이고요. 그래서 드럭 같은 것들 이렇게 전달될 때에 이런 나노 입자들을 사용해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 나노 입자들에 노출됐었을 때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피부, 첫 번째 피부, 그 다음에 숨 쉬는 가슴, 그 다음에 또 먹었을 때, 섭취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위장들에 어떻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